그 다음에 치료, 실제 모의 치료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브레인 쪽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아쿠아플라스타예요. 이거는 아쿠아플라스타고, 이 아쿠아플라스타를 물에 담그면은 한 70도면은 이렇게 흐물흐물해집니다. 원래는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는데 뜨거운 물에 담그면은 이렇게 흐물흐물한 형태로 됩니다. 그러면은 한 1분, 2분 정도 담가 놓으면은 얘가 좀 투명해지면서 말랑말랑해지죠. 그러면은 물에서 꺼내서 탁탁 칩니다. 탁탁 쳐서 물기를 제거해주고, 물기를 제거해준 다음에 이거를 이제 살짝 넓히고 환자한테 가서 환자 얼굴에 씌워줍니다. 예, 환자 얼굴에 씌워주면은 이렇게 늘어나죠. 늘어나면은 보통은 이렇게 3명이서 안 하는데, 예, 여러 명이서 붙어서 영상 찍으려고 한 겁니다. 여기 옆에 실습하시는 선생님들 계시고, 원래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습을 나와서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된 거죠. 안타깝지만 그래, 영상으로 좀 봐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얼굴 그림 그린 다음에 납보를 부착해야 되는데 아쿠아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납보를 붙입니다. 그래서 아쿠아의 경우에는 사생활 보호 기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환자 몸에다가 직접 그림을 그리는데 얼굴에다가 그림을 그리면은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쿠아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은 얼굴에 그림을 안 그려도 되겠죠. 반면에 이제 몸에 그 치료 받으시는 분들은 몸에 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불편한 감으로 작용이 되죠. 그다음에 여기 위에 납볼을 올려놓으면은 기준점 좌표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영상을 찍었을 때. 그래서 영상 촬영하면은 스카웃 촬영 이렇게 하고, 실제 종양 부위 촬영을 쭉 하게 되면은 넓은 부위로 촬영한다 그랬죠. 머리 쪽만 촬영해도 넓게 촬영해야지 주변의 해박적 구조를 알 수 있고 설량이 얼마나 들어간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쭉 촬영하고 나면은 영상 획득이 되고, 여기에서는 그럼 환자 자세와 그 다음에 기준점, 그 다음에 환자 영상을 통해서 치료 계획실로 보내면은 그걸 가지고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납볼 보이시죠? 요 위치가 이제 센터고, 여기 기준점이고, 실제 아이스 센터라고 하는 종양 중심점은 치료 계획실에서 찾게 됩니다. 예. 자, 그래서 납볼 설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정확하게 또 아쿠아를 이용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영상 보시죠. 자, 이번 키포인트는 이 납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납볼, 지금 이게 한 몇 밀리죠, 직경? 한 1mm 되나? 1mm 정도 직경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여기 잘 보이시네요. 납볼이 있습니다. 납볼이 이제 쓰는 용도가 있죠. 용도가 있어가지고 이 납볼이 이렇게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고, 실제로 촬영할 때 이 납볼이 없이 촬영되면은 우리가 치료 계획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대건 선생님께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우리가 그 CT 모의 치료를 하게 되면은 해부학적 구조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슬라이스 횡단면으로 만약에 브레인이다 그러면은 획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획득할 수 있는데, 이 영상을 획득하고 나서 기준점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기준점이 없으면은 우리가 제로점이 없으면은 이제 이거를 좌표가 설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납볼을 설정합니다. 네. 보시면은 여기 납볼 붙어 있잖아요, 그죠? 납볼 붙어 있고, 납볼 붙어 있네요, 네. 지금. 환자분들을 우리가 외부 참조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 놓습니다. 그림을 그려 놓고 그 그림의 중간에다가 납볼을 딱 갖다 놓고 촬영을 하게 되면은 CT 영상에서 납볼이 보이겠죠. 그럼 그 납볼이 만나는 지점이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 딱 만나는 지점이. 자, 여기 중간 위 좌우로 최소 3개 정도 되면은 어떤 특정한 이제 가상의 공간, 뭐 네. 사실은 공허하지만은 촬영하게 되면은 아나토미의 어느 특정 지점이 되는 거겠네요. 예, 거기가 이제 기준점이 되는 거고,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종양의 위치를 찾아가서 실제 라인학에서는 거기가 종양의 위치까지 찾아가는 좌표 값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카우치가 우리가 딱 환자를 봤을 때 종양이 어딘지 밖에서 볼 수가 없잖아요. 원래는 종양에다가 딱 이렇게 납보를 갖다 놓으면 딱 제일 좋겠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종양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임의의
기준점을 정해두고 실제 치료할 때는 이 임의의 기준점에서 실제 종양의 위치까지 좌표가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해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실제 치료실에 가서는 이동, 그 좌표값대로 이동한 다음에 거기다 그림을 새로 그리고 치료하는 방식인 거죠. 뭐 우선은 CT 이렇게 납볼을 찍으면 CT를 촬영해서 어떤 작은 지점 POI가 설정되는데 그게 이니셜 센터 혹은 CT 센터라고 해서 좌표를 X, Y, Z가 각각 000 리셋하는 거네요. 네, 0점이 되는 거고 기준점이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게 이제 종양의 위치가 아니라는 거죠. 아. 제로점이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실제 종양 위치까지 앞뒤 뭐 좌우 이렇게 이동해서 만약에 종양이 여기 있다. 여기 이동한 값이 이 정도의 만약 여기에 종양이 있다 그러면은 X, Y, Z 방향으로 카우치가 이동 값이 자동으로 이제 계산해낼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가 이제 실제 종양의 위치다, 타겟이다 네. 그러면은 실제 치료실에서도 이 지금 라인을 또 다시 그려서 네, 다시 그리죠. 치료 라인은 이제 네. 그래, 치료 목적의 라인을 그리게 되네요. 맞습니다. 만약에 임상에서 이 납볼이 3개 중에 하나라도 없거나 아니면 2개가 없거나 잘못 이렇게 말 그대로 납볼을 안 붙이고 찍었어요. 그럼 어떻게 다시 하셔야 찍어야 되나요? 돼요. 다시 찍어야 네, 되나요? 다시 찍어야 돼요. 없으면은 기준점이 없으면은 할 수 없고요. 이 기준점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좌표를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약간 이렇게 좀 틀어지면은 네, 그렇죠. 예, 네.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만약에 이렇게 해도 여기다는 이렇게 맞출 수 있거든요. 이렇게. 네, 이쪽이랑 이쪽은 맞출 수 있지만 여기가 네. 없다 그러면은 이쪽이 없다 그러면은 예, 문제가 좀 될 수 있네요. 다를 수 있습니다. 예. 말 그대로 틀어지는 걸 우리가 제대로 확인을 못하는 네.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치료 계획부터 잘못되고 치료도 잘못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납볼 위치도 그렇지만 지금 이게 외부 참조법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보면 바깥에다가 일단 그 그림을 그려놓고 기준점을 일단 그려놓고 실제로는 우리가 종양의 위치를 찾아가는 방식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피부 표면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려놓기 때문에 외부 참조법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되게 중요하겠네요. 임상에서 실제로 그 학생 여러분들의 실습이라든지 방송 종양학과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은 촬영을 다 했는데 납볼을 빼먹었다. 납볼을 예. 빼먹었다 그러면은 선임한테 엄청 혼나겠네요. 이제 납볼은 그 모의치료 단계에서만 사용합니다. 또 네. 보시면은 실제 치료실에서는 사용하지 않아요. 실제 네. 치료실에서 사용하지 않고 치료 계획용으로 네. 모의 치료할 때 사용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거는 실제 치료실에서 사용하지 않고 모의 치료실에서만 사용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상 획득할 때 이 그 모의 치료를 통해서 이 납볼을 획득하는 거 말고는 실제 치료실에서는 사용 안 해도 되거든요. 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납볼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고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서 납볼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모의 치료실에서는 CT를 이용해서 촬영하는데 우리가 조영제 자동 주입기를 이용해서 또 영상을 촬영하죠. 그래서 조영제 자동 주입기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대원 선생님 오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커피 한 안녕하세요. 잔 드시고 계시는데 자, 오늘 스케줄이 어떻게 되나요? 아니, 스케줄 몇 개 없습니다. 몇 개 없나요? 자, 오늘 지금 알아볼 키워드는 조영제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CT 모의 치료할 때 조영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또 조영제에 대해서 한번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그냥 조영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하면 되지. 네, 그러네요. 아침 일찍이어가지고 조영제 네. 조영제 아침에 환자분이 있잖아요. 네. 보통 이렇게 조영제가 들어가는 사용되는 환자분이 있으면은 준비하는 과정 잠깐 설명해 주시면서 네. 준비해 주십시오. 조영제가 이렇게 네. 보관함에 있어요. 이제 좀 조영제 보관함이 따로 있네요. 네, 이게 이제 온도가 환자분 너무 차가우면 환자 몸에 갑자기 들어가면 이게 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얘가 좀 점도가 있어요. 그래서 온도가 어느 정도 일정 온도 올라가야지 점도가 좀 낮아지거든요. 점도가 찐덕찐덕하면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온도를 올려주고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일반 영상의학과에서 CT실 있잖아요. 네, 그건 똑같나요? 이거 적용하는 게? 거의 비슷합니다. 네.
뭐 조영제 보관함도 거기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멸균 제품으로 돼 있고 네네. 일단은 여기가 이제 멸균이 돼 있어서 네, 팁 쪽이네요. 네,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거랑 좀 약간 다른데요. 요거 이거는 이제 자체가요? 일회용입니다. 요 지금 감염에 대한 그런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네. 이 감염을 주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회용으로 돼 있습니다. 일회용으로 옵티레이 320 울트라젝트 320이라는 거는 점도를 점도를 얘기하는 거네요. 125ml, 125cc니까 네. 일반적인 영상의학과에서 쓰는 용량보다는 굉장히 적다라는 걸 우리가 좀 적은 편인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그렇게 막 그 진단을 위해서 필요한 네.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게 조영제 자동 주입기고요. 자동 주입기고. 여기에다 이제 장착을 합니다. 이렇게. 자, 장착하기 전에 여기 일회용 있잖아요. 네. 그 치료 영상의학과나 치료 쪽 봤을 때 종양과에서만 쓰는 건가요, 이거? 아니요, 영상외과에서도 쓸 수 있어요. 쓸 수 아. 있는데 거기는 워낙에 많은 환자를 다루기 때문에 네네네. 좀 버틀 형식으로 돼가지고 네네. 좀 용량이 큰 걸 씁니다. 아, 영상의학과는 보통 환자분이 계속 이제 네. 많아가지고. 저희는 뭐 거의 뭐 1시간에 한 명씩 정도 찍거든요. 네. 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모든 종양학과가 꼭 일회용만 쓰는 건 아니겠죠? 그거는 선택에 따라 다르죠. 아, 저희도 기본은- 바꿀 거예요. 버틀로 바꿀 거예요. 버틀로 바꾸나요? 네. 또 몰랐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딱 이렇게 장착을 하면은 장착을 하고 여기 보시면은 얼마나 들어갈 건지 나와요. 그래서 네. 125cc 125 클릭하고 맥시멈이네요. 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공기가 들어 있잖아요. 이 공기를 빼줘야 돼요. 일단 여기 팁을 손에 안 닿도록 잘 제거를 하고 제가 닿으면 안 되겠네. 이렇게 닿으면 네. 큰일 나겠네요. 그다음에 여기 케이블, 커넥터 커넥터를 연결하고 끼워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네. 코일 튜브라고 해서 네. 환자한테 연결하는 튜브입니다. 네. 튜브를 여기도 마찬가지로 멸균 여기 제 딸이 붙여준 겁니다. 네. 아, 딸이 붙여주네요. 떼면 혼나요. 네. 아,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붙여서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 공기가 남아 있잖아요, 그죠? 여기 공기 여기 이쪽에서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공기가 남아 있네요. 얘를 톡톡톡 쳐서 공기를 최대한 빼준 다음에 네. 보시면은 요 오토퍼지라고 써 있죠? 이 오토퍼지가 뭐냐면은 공기를 빼주는 거예요. 이거 공기를 안 빼면은 작동을 안 합니다. 아. 그래서 공기를 빼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공기를 이렇게 쭉 뺄게요. 위로 공기를 쭉 빼주면은 얘가 이네이블로 바뀌죠? 네. 네, 이걸 작동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해서 밑으로 내려야지만 작동이 됩니다. 내리는 건 왜 내리냐면은 네. 위로 올린 상태로 조영제를 주입을 하면은 네. 공기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내려야지만 이네이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영상의학과에서도 보통 이렇게 준비 작업은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네, 실제로. 그래서 이제 이 조영제 사용 준비는 이렇게 해서 끝이 납니다. 아,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환자분 오시면은 이 커넥터 이제 여기 이제 캡이 있어가지고 빼고 에어 주의하고 예, 이제 연결을 하면 되겠네요, 메인에다가. 네, 자, 9시 첫 환자를 미리 준비하신 거고, 자, 이렇게 천장에도 이런 게 있어요. 꺽쇠 같은 거 있는데, 보통 이렇게 머리 쪽이 이쪽이어가지고 팔을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네, 말 그대로 헤드 퍼스트죠, 헤드 퍼스트. 예. 풋 퍼스트 할 때도, 풋 퍼스트 할 때는 요거 이렇게 딱 움직여서 할 수 있나요? 그쪽 반대쪽으로 돌려서 네. 이렇게 가서 이쪽에서 할 수도 있죠. 천장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네. 이동이 자유롭습니다. 아, 만약에 그 실습을 하게 되면은 학생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이거 손으로 만지지 않는 것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네. 아마 학생분들한테 그냥 꼭 장착 정도는 시켜도 네. 연결하고 이런 거는 시킬 수가 없을 겁니다. 아, 사실 또 의료법 보면은 네. 이 연결하는 것도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실제로 저희가 의료진에 소속돼 있지 않고 의료 기사 쪽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이게 라인에 약물을 주입하는 게 약간 의료법에 저촉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보통 간호사가 있어야 되고요. 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주의가 많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면은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서 네. 기침이 나거나 아니면 구토, 그다음에 여기 피부에 알레르기 반응 나타나거나 심각하면은
혼수 상태에 나타나기도 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의해서 주입을 해야 되는. 실제 영상의학과도 그렇고 중의학과도 CT 조영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 네. 실제로 뭐 응급 상황이 되게 많이 있었나요? 저희는 딱히 그렇게 많이 발생하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저희 종양학과에 그 진단을 받고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영상의학과에서 그 검사를 다 하고 오시는 분들입니다. 아, 그래서 한 번쯤은 거치고 네. 오신 분들이요. 그래서 이제 부작용이 있으신 분들은 부작용 방지 주사를 맞으시고 네네. CT를 찍으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어요. 아, 만약에 부작용이 있으면은 전산으로 뭐 뜨거나 확인을 네, 해서 무조건 감지를 확인해야 해야지. 되고요.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그 주의사항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요거대로 검사 주의사항 처방, 한번 환자 처방 확인하고 조영제 부작용 유무 확인하고 공기, 네. 그다음에 유출 뭐 이런 거를 꼭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아, 요 절차대로 꼭 무조건 해야지. 네.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조영제 연결해놓고 예. 촬영하다 보면은 환자분이 뭐 어, 응급 상황이면은 되게 당황스러울 수 있어가지고. 네, 무조건 확인해야 되고요. 네. 일단은 조영제 부작용 유무 확인하는 거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EGFR이라고 해서 신장 수치도 봐야 돼요. 그리고 신장 수치가 수치요? 낮으신 분들은 조영제를 걸러내기 힘들기 때문에 수액을 맞으면서 하든가 아니면 조영제 없이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조영제 없이도. 네, CT를 찍으셔야 돼요. 근데 종양학과에서는 모든 환자분들이 조영제를 사용을 하나요? 보통은 많이 사용하는데, 예를 들면 뼈 같은 부위, 본메타 같은 경우에는 네. 안 하는데, 리버나 렁 이런 경우에는 종양이 있는 경우에는 조영제를 주입하고 찍습니다. 기본적인 상황에서 조영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부위이면은 그 그게 조영제를 사용하고. 우리가 이제 그 네. 종양이, 혈관이 새로 신생 혈관을 만들잖아요. 네네. 큰 혈관을 만들어요. 큰 혈관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종양이 혈관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조영제를 주입하면은 밝게 보입니다. 아, 네, 그렇죠. 네, 콘트라스트.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조영제를 주입해야지만 그 연부 조직, 정상 조직도 구분이 잘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조영제를 주입하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조영제는 뭐 조영제 중요하네요. 네. 이론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임상에서도 네. 어쨌든 터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기계도 작동하는 것도 좀 알아야 되겠고. 그 여러분들이 그 국시 문제 풀다 보면은 CT 모의 치료기를 구분을 잘 못해요. 네. 그래서 항상 그 보통 그 힌트가 이 조영제 주입기를 아주 살짝 걸쳐서 보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아. 저기에서 봤을 때, 저기에서 여기에서? 한번 봐보세요. 이런 네. 식으로 문제가 CT가 있고, 이런 네. 식으로 살짝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여줘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CT 모의 치료기구나, 이렇게 알고 문제 음. 푸시면 좋고요. 일반적인 영상의학과에서 쓰는 조영제, 오늘은 뭐 조영제만 얘기한 거니까 네. 조영제도 그 치료랑 똑같고 약간의 차이점이라는 건데 일회용도 쓸 수도 있고 뭐 양은 그렇게 영상의학과에서 진단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적은 용량으로도 충분히 환자 영상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리고 또 이제 차이점으로는 이렇게 CT 뭐 영상의과 쓰는 CT처럼 생겼지만은 CT 베이스의 모의 치료기란 차이점은 분명히 있는 거고. 네. 그래서 하시는 여러분들 되게 헷갈려 할 수도 있겠네요. 네. 여기까지 하시죠.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조영제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조영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영제 관련돼 가지고 이론적인 부분과 실습 부분은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조영제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딱 또 노는 걸 찍으시네. 선생님, 예. 그 조영제를 방산조약과에서 사용하는 이유가 뭔가요? 아, CT실에서요? 네. 예, 저희가 또 이제 99%는 암 환자이기 때문에 암 치료를 위해서 그 촬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치료 계획을 그 CT 영상을 이용해서 하려고. 네. 근데 이제 암이라는 녀석이 이제 동맥혈을 끌어다가 이제 본인 영양분을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 암의 위치를 좀 확실하게 더 알기 위해서 조영제를 투여함으로써 검사를 하는 거죠. 그렇게 딱딱하게 어머나. 제가 놀고 있는데 오셔가지고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죄송합니다. 더 잘 보기. 그래서 우리 암 환자분들이 좀 많이 마르고 막 영양분이 없어서 걔네들이 다 먹어서 네, 많이 드신가 나쁜 놈 봅니다. 식구들.
제가 이렇게 등치가 이런 거 보니 저한테 암이 없나 봐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3D 모의 치료에서 그 CT심의 장점은 뭐냐? 종양 및 주요 장기의 위치, 크기, 형태를 정확하게 파악이 가능하다. 그래서 결국에는 3차원 영상을 획득할 수 있는 거죠. 2D 시뮬레이터는 어땠어요? 3차원이 아니고 2차원으로 획득할 수 있는 거였죠. 그 다음에 2D에서는 체표 윤곽을 떠야 되는데 CT는 영상에서 직접 선량 분포를 그리기 때문에 바디 컨터 작업을 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내부 장기에 대한 용적이 측정이 가능하다. 이거는 치료 계획 파트에서 한번 더 설명해 드릴 건데 용적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3차원 영상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버추얼 시뮬레이션 가능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거는 빔자이뷰를 통해서 3차원적 치료 기법인 빔자이뷰를 통해서 논코플래너 치료 계획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버추얼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영상 그 치료 빔 방향을 어느 방향으로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버추얼 시뮬레이션, 가상의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선량 분포 계산 시 CT 넘버를 이용해서 불균질 조직 보정이 가능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CT 넘버가 폐, 공기랑 그 다음에 단단한 그 뼈 조직의 차이를 명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조직의 전자밀도를 잘 표현하기 때문에 고에너지 방사선의 흡수 선량 계산하기 좋기 때문에 이 CT가 이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점들은 되게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T심이랑 진단용 CT심 차이를 구별해낼 줄 아셔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보시면은 CT 내부에 레이저가 있어요. 원래 이 레이저가 있는데 이 레이저랑 함께 또 바깥에도 이 레이저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외부 참조법을 이용해서 환자 몸에 있는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아까도 보셨지만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바깥에 레이저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는 없죠. 그 다음에 보어가 커야 돼요. 빅보어가 커야 되고, 보시면 여기는 진단용은 보어가 작습니다. 그 다음에 테이블이 편편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환자의 편의를 위해서 좀 볼록하고 그 푹신푹신한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점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CT 모의 치료에서는 80에서 85 빅보어, 테이블은 평탄하고 치료실과 동일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치료실과 동일하게 고정기구를 사용해야 되고 평탄해야지 환자 셋업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레이저는 내부 레이저와 별도 레이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진단 CT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 그래서 구분할 줄 아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는데 토모테라피랑 이거는 3D CT 두 개 차이점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토모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림을 외우셔야 됩니다. 보시면은 이게 토모테라피다라는 걸 알지 못하면은 문제 풀기 어렵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은 답이 없어요. 외우셔야 됩니다. 예, 토모테라피 기계는 영상은 외우셔야 돼요. 좀 특징을 알려드리자면은 여기 스탑, 이머전시 스탑이 여기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모니터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형태의 띠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눈썹이라고 보시고 눈이라고 보시면 좀 이렇게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생긴 거는 토모테라피다. 토모테라피 치료 장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치료기 장비를 한번 리뷰해 볼게요. 치료기 대표적으로는 토모테라피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할시온, 그 다음에 뷰레이, MRI 기반 치료 장치가 있어요. CT랑 다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 치료 장비는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고, MRI를 이용해서 IGRT를 수행하는 할시온 있고, 뷰레이 있고, 그 다음에 헬시온이라는 장비, 그 다음에 토모테라피라는 장비,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반면에 CT 시뮬레이터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별로 구분이 안 되죠. 근데 문제가 주어졌을 때 뒤에 이렇게 보시면 맨 왼쪽 그림 보시면은 조영지 자동주입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오른쪽 맨 마지막 그림도 보어 안쪽에 조영지 자동주입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게 표시가 안 돼 있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CT 시뮬레이터는 그림을 외울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종류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치료기만 일단 외우시고 이 문제가
치료기 문제냐 아니면은 모의 치료기 문제냐 요거는 구분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문을 보시면은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 치료기를 외울 수는 없기 때문에 치료기를 외우라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꼭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닌데 이런 유형이 있다. 보시면은 맨 왼쪽 A는 모의 치료기 중에 2D 시뮬레이터죠. 그 다음에 B는 토모테라피, 그 다음에 C는 CT 모의 치료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걸 보시고 잘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구분할 줄 아셔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어떻게 문제 푸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자, A는 3D CRT를 시행할 수 있는 치료기다. 아니죠. 모의 치료기죠. 그 다음에 A는 선질 로브와 광전 효과가 주로 일어난다. A의 에너지는 KB의 에너지를 사용하죠. 그래서 KB는 광전 효과 영역으로 A번이 2번이 정답이겠죠. 그 다음 B는 다양한 에너지를 이용해서 모의 치료가 가능하다. 아니죠. 이건 치료기죠. 토모테라피이기 때문에 메가볼테이지 에너지를 이용한 치료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C는 선속평탄 여과판이 없는 치료기이다. 아니죠. 모의 치료기입니다. 그 다음에 C는 IMRT가 치료 가능한 최적화된 장비이다. 이거는 토모테라피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풀 때 기계, 치료 기계, 그 다음에 모의 치료기인지 구분을 할 줄 아셔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잘 알고 계시고 국시 대비해서 공부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갑자기 이렇게 인터뷰가 진행됐는데 얘기 좀 해주세요. 아, 네. 우리 나이가 좀 있는 학생들 있잖아요. 군대 갔다 오고 온 친구들, 아니면은 다른 학교 다니다가 적성에 안 맞아서 거기서 다시 방사선과로 온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되게 머리가 깨어 있어요. 왜냐면은 현실을 아니까 방사선학과 들어와서 열심히 한다고. 근데 그 친구들이 항상 고민하는 게 대학병원 갈 수 있나,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특별히 최적화된 인물, 큰 병원을 네, 얘기하는 거죠? 큰 병원, 그래서 이제 특별히 초청하신 분이 있습니다. 여기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혈관조용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정규라고 합니다. 아, 예. 네, 반갑습니다. 자, 질문을 좀 해주세요. 아, 예. 그 졸업하실 때 나이가 어떻게 되셨죠? 저 졸업했을 때 29이었어요. 네, 29이었어요. 2월 달 기준으로 29이신 거죠? 네네, 그러면 29이었어요. 첫 취업을 언제 하신 거예요? 첫 취업을 29, 5월 달. 그 병원이 여기인가요? 네. 처음에 대학병원은 29에 들어가는 게 지금은 좀 괜찮긴 한데 그 2017년도인가요? 6년도인가요? 그때는 되게 인식이 좀 나이 많은 사람은 그렇죠. 좀 뽑힐 확률이 적다라는 게 많았기 때문에 좀 힘드셨겠어요. 어떻게 제가 했어요? 그냥 공고 나서 원서 넣어서 채용됐습니다. 그래 결국에는 그 나이 많아서 네. 걱정하는 친구들에게 그러니까 제가 졸업이 2월 달이잖아요, 보통. 근데 12월 달 국시 끝나자마자 전국에 있는 대학병원, 제가 가고 싶은 병원 해가지고 리스트를 즐겨찾기 싹 해놔가지고 매주 화요일이랑 목요일마다 다 들어가서 저는 면접을 부산대병원도 갔다 오고 경북대병원, 경상대병원, 그러니까 전국을 다 면접을 경험해보고 싶어서. 왜냐면은 그러니까 모의 면접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다니다 보니까 결국에는 근데 약간 내정자,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친구들을 잘 뽑더라고요. 왜냐면은 보통 제가 부산에 가서 만약 취업을 하면은 다시 서울로 올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래서 보통은 거기 가서 느낀 점은 별로 안 물어보거든요, 생각보다. 근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걸 물어보고 날 판단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운이 좋아서 이쪽에 취업이 잘 돼서 잘 지금 적응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이쪽 분 아니신가요, 집이? 집이요? 예, 예. 저 원래 서울 사람인데 네. 서울을 강조하시더라고요. 부천으로 지금 여기 살고 있습니다. 어찌 일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좀 남들보다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늦게 들어오셨는데. 그래서 보통은 만약에 제가 이 병원에 넣어서 원서가 붙으면은 그 병원에 일하고 있는 선생님 어떻게든 연락을 해서 물어보거든요. 저는 항상 어떻게 어떤 자리냐, 정규직
나중에라도 정규직 뭐 전환, 그러니까 기회가 생길 수 있냐 이런 걸 미리 뭐 선배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강의를 나오신 교수님을 통해서라도 물어보고. 그래도 왜냐면은 확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규직의 확률. 그러니까 뭐든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자리가 없으면은 결국에는 퇴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근데 다행히 원래 제가 여기 부천 순천향 계약직으로 처음에 들어왔는데 그 주에 서울대병원 정규직 면접이 있었고 분당 서울대병원 계약직 면접이 있었는데, 근데 이쪽에 좀 그 권역응급센터 된다는 걸 미리 찾아보고 그러면은 공고가 나지 않을까 해서 물어보니까 공고가 날 수도 있다 그래서 들어와서 다행히 열심히 했는데, 다행히 운이 좋게도 이게 정규직으로 전환돼서 지금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실력인가요, 운인가요? 운 90%라고 생각하고 실력도 어느 정도 갖춰야 되지 않을까. 결국은 실력도 있어야 된다. 일단 학점이 됐잖아. 우리. 학점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약간 임상에서는 학점보다는 그래도 그러니까 적극성? 예를 들어서 일단은 전 우선순위가 무조건 병원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다들 인생 살면서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잖아요. 왜냐면 끝나고 일하기 귀찮고 막 힘들 수도 있는데, 근데 계약직 선생님들은 다 누구나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정규직과 계약직은 입장 차이가 다르니까. 근데 계약직 친구 중에서도 열심히 안 하는 친구들이 진짜 가끔 있긴 해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의 가치관으로 그러는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러니까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기회는 항상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자기 가치관대로 열심히 하시면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똑같은 기회가 왔을 때 적극성을 더 보인 사람이 확률이 더 크겠네요. 그쵸. 본인은 적극성을 많이 보여주셨나 보네요. 저는 긍정 항상 예스맨이었거든요. 뭐 할래? 아, 얘 무조건 얘. 그때와 지금은 어때요? 솔직히 변한 게 진짜 많거든요. 왜냐면은 약간 이제 안정적인 그러니까 한번 정규직 되면은 일단은 정년이 보장된다고 생각해서 약간 임금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근무 환경에 대해서 근무 환경이나 이런 것도 좀 더 방사선사가 더 다양한 분야에서도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또 석사 과정을 또 제가 하고 있는데 그쵸. 그러니까 배움의 끝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런 분야 저런 분야 다른 분야 계속 배워보고 싶은, 아직 그러니까 제가 늦게 학교를 들어와서 그런지 그런 게 조금 배우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학생 때는 그런 고민은 안 했어요. 내가 대학병원을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막연한 두려움이라든지 아니면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래서 제가 25살에 1월에 군대를 갔다 와서 전역을 하고 이제 3월에 복학인데, 그때 사이에 원래는 공장에서 일을 했거든요. 근데 공장에서 원래 군대 이등병처럼만 하면은 가서 어디 가서든 다 환영받지 않을까 해서 그쪽 공장에서 진짜 열심히 일했는데, 그 공장이 그 반도체 공장이었는데 거기 좀 약간 높은 분이 너 일 되게 열심히 한다고 정규직 시켜줄 테니까 일해보지 않겠냐 해서, 그래서 원래는 호흡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때 첫 대학이어가지고 문턱을 밟아보자 하고 들어가서 일단 제가 장학금 못 받으면 원래 학교 그만두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다행히 진짜 제가 거의 노베이스였어요. 왜냐면은 저 어렸을 때 축구해가지고 조금 공부와 되게 거리가 먼 친구여가지고, 그러다가 그냥 주변에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과 나오고 이런 친구들한테 막 뭐 사주면서 좀 배웠거든요. 왜냐면 그러니까 물어봐야 되니까. 그치. 근데 다행히 그 친구들은 잘 알려줘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수업 시간 이해를 잘 안 돼가지고 그 친구한테 다시 물어보고 하다 보니까 다행히 운이 좋아서 조금 장학금 1학년 1학기 때 장학금 타서 그래서 좀 더 다녀보고 계속 다녀보다 보니까 결국 졸업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일하게 됐네요. 그래서 원래 저의 플랜이 있었거든요. 그 원래 목표는 그러니까 대학병원 말고 그냥 일단은 그 장학금 받자 하다가 이제 한 1학년 마치고 나니까 저도 취업할 곳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남들보다 나이는 많고 그거에 대한 메리트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나이 많은 사람 뽑을 이유가 없고 젊은 친구들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대학병원을 그러니까 상급 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 이상을 가고 싶었는데, 만약에 그쪽에 못 가면은 그래서 2학년 2학기부터 한수원이나 아니면은 요런 다른 관세청이나 요런
데도 이제 계속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떤 분야의 일을 할 수 있을지 찾아보고 만약에 국가고시 보고 대학병원이나 이런 병원에 면접을 하고 나서 이제 좋은 그러니까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좀 플랜을 많이 짜긴 짰었어요. 그러니까 요런 플랜 A, 플랜 B, 플랜 C까지 짜놓고 요거 만약에 대학병원 30살까지 안 되면은 31살까지 만약 정규직이 안 되면은 일단은 원래는 한수원을 준비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한수원이 원래는 지금 NCS 기반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전에는 원래는 영어 면접 막 이런 게 있었어가지고 그 영어 공부도 좀 계속 하고 있었고 근데 이게 매년 좀 정책마다 조금씩 바뀌어서 그런 건 좀 관심을 갖는 사람이 좀 잘 얻을 수 있는 그런 그러네요. 정보를 많이 찾으셨네요. 그쵸. 여기- 왜냐면은 준비된 자가 그 기회를 가져간다고 어.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블라인드 채용 이런 거 별로 없었죠. 제가 대학생 때부터 네. 약간 블라인드 채용 슬슬 얘기가 있다가 네. 근데 왜냐면 제가 고등학교 친구 중에 그러니까 제가 공고를 나왔는데 고졸 전형으로 그 원자력 발전소 일하는 친구가 있어서 걔한테 자주 물어봤었어요. 요 흐름은 어떤지. 근데 그 한국은 지금 원자력이 되게 좀 지는 그런 산업인데 근데 해외 찾아보면은 원자력 오히려 더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약간 그 나라의 정책 문제 때문에 이런 것도 좀 관심 많이 갖고 더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이 늘어나는지 이런 거 잘 찾아보고 하시는 게 왜냐면은 대학병원 자체도 지금 저희 인구 자체가 지금 고령화 하고 있잖아요. 거의 지금 21% 16% 넘어갔다고 들었거든요. 올해부터. 그럼 이제 초고령화 사회에 이제 곧 돌입하는데 이러면은 환자는 당연히 증가할 거고 이러면은 더 기회가 많아지지 않을까 해서 방사선사로 일하기에는 기회가 아직 지금 친구들한테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주식 얘기하는 것 같은데. 준비 안 돼서 추천지우 막 이런 거 아니야?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왜냐면은 잘하시네요. 제가 인터뷰. 진짜 막 열심히 막 달려왔는데 거기가 어둠일 수 있잖아요. 아,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래서 그런 거는 미리 좀 본인이 잘 이미 만약에 그걸 알고 들어오신 분이면 되게 잘 들어오셨는데 저는 솔직히 그것까지 생각 안 하고 들어왔거든요. 그냥 방사선과 원래는 저 간호학과도 붙었고 물리치료랑 방사선 붙었는데 저는 그냥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 방사선과 그래서 왔어요. 솔직히 네. 근데 그냥 매 순간 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있어서 생각보다 또 방사선사가 괜찮은 것 같아서 일하기에는 뭐 다 본인 만족일 수 있지만 그래서 뭐 지금 아주 솔직히 만족스럽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우신가요? 분명히 솔직히- 제가 술자리에서 솔직히 100% 어떻게 100% 만족하겠어요. 이게. 예예. 좀 더 개선돼야 될 점도 있고 그런 문화들도 있지만 일단 좋은 쪽으로 생각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언젠가는 좀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그거는 좋은 마인드네요. 아 예. 아니, 우리 지수생 그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좀 잘 알아요? 지금 완벽한 블라인드 채용은 있을 수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처음에 주제로 얘기했던 나이 이런 거 이제 배제를 시키니까 사실 그렇죠. 그 나이 많은 분들이 상대적으로 나이 많으신 분들이 그렇게 취업하는 게 나이에 걸려서 못하는 거는 이제 없어지는 사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저희 병원은 블라인드가 아니지만 네. 저희 병원도 그렇게 크게 나이를 생각하지는 않는 듯 합니다. 전과가 아닐 수도 있지만 적어도 저희 과는. 그 나이 기준이 좀 30 제가 봤을 때 가장 나이 많으신데 정규직 대학병원 되신 분이 34살까지는 봤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그때는 약간 경력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약간 그 리미티드가 어느 정도 한 34 정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거죠. 신규 기준으로. 그쵸, 신규 무경력자 기준으로. 기준. 그쵸. 만약에 경력 있으신 분들은 요번에도 그 성남의료원 예전에 오픈했을 때 경력자 면접을 보더라고요. 그거는 따로 채용을 해서 5급으로 해서 따로 봤을 때 그때가 경력 한 20년 있으신 분들이 팀장급으로 가거나 뭐 요런 것도 채용 있긴 한데 그건 약간 드문 케이스긴 하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또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우리 나이 많아서 고민하는 친구들 많아요. 네. 한마디 해주세요. 일단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으니까 좀 더 간절하게 뭔가 장점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네. 왜냐면은 똑같이 졸업했는데 나이가 많은 건 전 사회에서는 흠으로 보더라고요. 근데 이게 살다 보면 돌아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걸 어떻게 보면은 더 자기 장점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약간 스토리나 이런 걸 좀 만드셔서 좀 매사 적극적으로 임하시다 보면은 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긍정적인 마인드와 도전 정신 그리고 준비 이렇게 3박자가 돼야 또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말 잘하시네요. 정말 잘하시네. 다음에도 출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술 한잔 하시죠. 아, 두잔 하시죠. 예, 예. 나갔어.